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몇 년간 공급 물량이 쌓이며 오랜 기간 집값이 하락하던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덕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쌓인 물량이 소화되고 집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이 평택 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최근 들어 집값 하락폭마저 줄어들게 되니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청약시장도 이미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교통편 개선과 여러 호재로 소화불량인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은 평택시의 현황과 전망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경기 서남부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은 산업단지 및 평택항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삼성전자 평택공장 개발과 고덕 신도시 입주까지 나오며 작년 4월에는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용산에서 이전한 미군기지와 평택 산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크게 평택시청이 있는 남부 평택권과 북부 송탄권, 서부 안중권으로 생활권이 나뉘는데요. 평택역 주변으로는 평택 고속터미널이 있고 유코아와 AK플라자 등의 백화점 및 마트와 영화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몰려있어 상권을 찾아 인근 송탄과 안중 주민들의 수요가 몰리기도 하는 곳이죠. 소사벌에는 가로수길 센트럴돔 쇼핑몰이 들어서며 신흥상권이 생겼지만 동쪽 안성시에 올해 스타필드 안성이 들어설 예정이라 상권 수요가 많이 흡수될 것으로 보이네요. 평택은 충남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경부 서해안을 포함 총 5개의 고속도로가 지나며 4통 8달의 입지를 갖췄으나 반대로 여러가지 개발들과 함께 우회 도로도 없는 상황이라 출퇴근 시간대의 LG전자, 롯데제과가 있는 일본국도 주변 공장 등의 평택 시내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하죠. 철도의 경우는 종축으로 경부선 새마을 무궁화호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SRT 지제역 수서평택 고속선이 운행 중인데요. 안중역 서해선 공사에 이어 지제역의 GTX A 연장과 함께 병점역에는 GTX C 노선을 논의하고 있어 풍부한 철도 교통을 자랑하지만 평택시 동부에만 몰려있어 특히 서부 주민들의 이용은 매우 불편하죠. SRT의 경우 수서역까지 20분으로 서울행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직장인과 미군과 연계된 카투사들이 반드시 이용하는 곳이 되었고 부산역까지도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지만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환승이 불가피한 단점은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계획된 수원발 KTX 연장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SRT, KTX, 1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제역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개발된다고 하며 인근 분양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복합 환승센터가 아닌 환승센터일 뿐이며 2021년 예정인 완공 역시 올해 6월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삼성 반도체 공장을 포함 쌍용 자동차 본사 공장, 송탄 IC 앞에는 평택 종합물류단지와 서평택의 평택항과 보승 국가산단 및 각종 일반 산업단지 등의 자족시설과 함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이전도 진행 중이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유도되고 있으나 부족한 인프라로 실수요의 유입이 더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개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4월 결국 미분양이 1000건을 넘어가면서 같은 해 6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데요. 특히 작년 3월부터는 2000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다가 10월부터는 조금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65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11,000여 세대가 입주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덕 신도시 2단계 분양까지 시작하면서 미분양 소화는 더더욱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추후 3단계 24,000여 세대 및 고평지구와 용이, 청북, 화양, 포승, 안중 및 현덕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신규 공급으로 미분양의 소화 물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이후 국도 39호선 확장 공사 및 입체화 등 청북지구의 교통대책이 5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거 여건이 좋지 않기에 실수요가 유입되기 힘든 입지의 미분양 문제는 해결되기까지 앞으로 수년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실거주하기 불편한 인프라와 점점 더 적체되는 미분양으로 평택시의 매매가격 지수는 2017년 5월 100.5에서 작년 12월 말 84.2까지 떨어질 정도로 꾸준히 평택 아파트 가격 역시 하락 중인데요. 우선 평택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분양 중인 고덕신도시부터 보시자면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해 초창기에는 분양권 거품이 끼는 분위기였으나 대부분 입주 후에는 보합세를 보이는데요. 고덕 제1풍경채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는 분양 당시 3억 중반이었으나 재작년 초 4억 초반으로 거래되며 5에서 6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후 작년 11월 입주가 되었음에도 가격은 더 상승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 중입니다. 작년 8월 입주 시작한 자연앤자이 역시 3억 8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고덕 8호건만 지난 6월 입주 한 달 후까지 4억 2천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거래는 급격히 줄었으나 가격은 오히려 9월까지 4억 4천만 원대로 오릅니다. 인근이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 특별히 오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가격이 오른 이유는 아무리 봐도 1순위 마감에 실패한 고덕 8호건 2차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5월에 야심차게 분양했지만 1.21대1이라는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미계약 물건이 발생하자 막상 8호건 2차의 청약 경쟁률은 이야기하지 않고 8호건 1차, 제1풍경채 센트럴, 자연앤자이 등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언급하며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홍보한 만큼 인기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했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거래가 급격히 줄었음에도 프리미엄이 붙은 걸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 호가를 더 붙여 4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2단계 분양 중 7월 분양한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도 409명 모집에 겨우 87명만이 접수했고 8월 분양한 고덕 리시블 파크뷰도 728가구 모집에 136명만이 신청하면서 600여 가구가 미달이 났죠. 호반 서민 역시 6개 타입 중 1개만 1순위 마감되고 나머지는 2순위로 간신히 청약을 마쳤고 대광 로제비양도 미달이 나는 등 참패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차 참패의 원인으로는 재작년 12월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의무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삼성 호재를 이용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들이 더 이상 고덕에 들어올 메리트가 없으니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고덕신도시에 청약 신청하는 수요들이 대부분 투기 수요라는 건 역시 증명되었고요. 실거주로 보더라도 인근 평택 지역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적게는 2억대에서 많게는 3억대인데 2단계가 4억 초중반의 가격으로 나오니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제역 호재와 함께 고덕 신도시만큼 거품이 끼지는 않았지만 신축에 학교도 들어와 있는 지제역 동부에만 분양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고덕 신도시의 거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제역 호재에다 공공택지도 아니라 전매 제한도 짧으니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지제역, 평택 더샵 센트럴파크 등의 분양권 거래로 투기꾼들이 몰린 것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고층이더라도 기이하게 높은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들이 보이는데요. 인근 9월에 분양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시세 띄우기를 위한 거래이거나 아니면 단지 자체의 시세 띄우기를 위한 자전 거래의 정황이 의심되네요.
그 외에도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브레인시티 사업이 지난 5월 기공식을 시작하면서 작년 1월까지만 해도 2억 4,200만 원대까지 하락 중이었던 인근 장안마을 코오롱 하늘채 전용 84제곱미터는 5월에는 2억 5,900만 원까지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호재로 인한 상승은 잠깐이었을 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며 지난달 2억 3,600만 원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죠. 교통이 불편한 평택 서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평택역 및 송탄역 인근 역시 하락세이며 고덕 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굿모닝 맘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을 선도하던 고덕 신도시마저 청약에 실패하는 등 평택의 아파트 시장은 청약, 매매 모두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온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던 고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삼성 효과를 노린 투기꾼들의 호도였을 뿐 막상 그들의 전매를 제한해버리자 실체가 드러나며 처참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등 해당 지역 부동산에서도 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가뜩이나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평택에 신도시를 개발하며 주변 수요들마저 흡수해버리니 인근에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미분양 소화 불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하지만 고덕 신도시를 비롯해 지제역 인근 등 끊임없는 분양으로 인해 소화제를 먹고 쉬어야 될 때에 오히려 더 먹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때 각종 교통호재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고덕 신도시,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현덕지구 및 미군기지 이전, 그리고 브레인시티 등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호재가 많은 곳이라고 했으나 1대1로 사업은 망하고 브레인시티는 성균관대가 발을 빼는 등 호재가 사라지거나 점점 더 지연돼 가고 인프라 역시 실수요가 살기 아직 많이 부족함에도 아파트만 지속적으로 들어온 폐해일 뿐이죠. 지금도 호재를 들먹이며 분양 또는 분양권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나 평택은 이미 예전부터 많은 호재를 빌미로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낮은 청약 경쟁률과 마이너스 P가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니 평택의 호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추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거품이 많이 쌓인 고덕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를 갖추고 인근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시세로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침체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거품이 충분히 빠지고 난 뒤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